자, 이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서 미분 가능한 이변수 함수 f하고 g에 대해서 g란 함수는 x하고 y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값은 함수 이름 f랑 같대요. 그럼 지금 f란 함수나 g란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건데 지금 f란 함수는 x, y, x 플러스 y 이런 구조를 보는 순간 얘 합성 함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g의 그라디언트 1,2라는 거는 g의 변수가 1, 2, x, y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일 때 그라디언트 g라는 거는 g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하고 g를 y로 편미분해서 1,2라는 숫자를 넣어줘. 그 결과가 2,3이 나왔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2,3이라는 거는 이 자리가 2가 되고 이 자리가 3이 된다는 건데 이거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g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랑 같은 거고 우리는 x, y를 u라고 잡을 거고 v를 x 플러스 y라고 잡는다면 f라는 함수는 u, v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였을 때 자연스럽게 u라는 값은 2가 되고 v라는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는 2,3 uv 값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f라는 함수의 수용도는 uv로 되어 있고 그 uv가 x, y, x, y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g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 하나, f를 x로 편미분 하나 같잖아. g를 y로 편미분 하나, f를 y로 편미분 하나 같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자. f를 x로 미분한 경로 하나, 둘이 되겠죠. 그래서 f를 u로 미분하고 u를 x로, f를 v로 미분하고 v를 x로. 그럼 마찬가지 이제 y로 미분하는 경로 또한 f를 y로 미분한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f를 u로, u를 y로, f를 v로, v를 y로 이런 경로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x 값들을 차근차근 집어넣어 보면 우린 지금 이 결과가 숫자 2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u라는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 값은 y가 되고 u를 y로 미분하면 여기는 x가 되겠죠. v를 x로 미분하면 1, v를 y로 미분해도 1.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위의 식을 정리하자면 f를 u로 미분해서 x, y에 해당하는 uv 값 2,3을 집어넣고 y 값은 현재 2였죠. 곱하기 2 플러스 f를 v로 편미분하고 2,3을 집어넣은 결과는 숫자 2였어. 이 식을 정리하면 f를 u로 미분해서 2,3을 집어넣었고 x 곱하기 x는 1인 거죠. 곱하기 1 쓰나마나 f를 v로 편미분해서 2,3 집어넣고 곱하기 1은 그 결과가 3이야가 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뒤에 거 통째로 빼서 알 수 있는 거는 f를 u로 미분해서 2,3을 집어넣은 결과는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f를 v로 편미분해서 2,3을 집어넣은 결과는 4야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다 끝났어. 그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는 그라디언트 f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3이라는 건 uv 값인 거니까 이 값은 f를 u로 편미분하고 f를 v로 편미분해서 uv에 2,3을 집어넣어줘. 그 결과가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17로 정리가 되겠죠. 답의 결과는 루트 17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32번 무한급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결국 무한급수의 합의 95%들은 전부 다 매크런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럼 그걸 활용해서 하자고요. 우리 2분의 1을 x라고 치환해 놓고 생각한다면 이 주어진 식은 뭐 k가 불편하면 n으로 적어도 상관없죠.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승이래. n의 시작은 0부터 무한대겠죠. 근데 이걸 나열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한다면 0 넣으면 1 넣으면 2분의 1에 x 2가 들어가면 3분의 1의 x의 제곱 4분의 1의 x의 3승 점점점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외웠던 공식들을 보면은 이 분모에 있는 숫자와 이 지수값들이 항상 같이 움직였는데, 그럼 그런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ln에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x 생각해볼까요? 얘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x분의 속미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얘 정리하면 1 플러스 x x의 제곱 이런 거였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x 2분의 1의 x의 제곱 3분의 1의 x의 3승 이런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공식 외웠던 거죠. 그럼 이 값은 다 더한 이 값을 x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x분의 마이너스 ln에 1 마이너스 x 조건이 들어가죠. 반드시 이 x의 크기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x한테 처음 치환했던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니 2분의 1에 마이너스 ln에 2분의 1. 그럼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1승 2 숫자 2분의 1이 1, 2 ln 2라는 값으로 바뀌었잖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C1은 0,1에서 1,2까지 이만큼이 C1이고요. 1,2에서 4,3까지 첫 번째 거는 지수함수를 따라가고 두 번째 곡선은 선분이래요. 얘는 C2. 그래서 C가 C1과 C2의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어진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구하세요. 이거를 직접 매개화해서 푸는 의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먼저 곡선 C가 패곡선이 아니라면 자 블라블라 dx 블라블라 dy pq 확인하시고요. py랑 qx가 같다면 우린 이거를 보존적 벡터장이라 부르죠. 그럼 py는 ex qx도 ex 같네. 얘 보존적 벡터장이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포텐셜 함수 첫 번째 성분을 x에 대해 적분하게 되면 3x x제곱 y 두 번째 성분을 y에 대해 적분하면 x제곱 y 마이너스 y 3승의 끝점 4,3 시작점 0,1 끝점 빼기 시작점 이게 선적분의 기본 정리였던 거죠. 그래서 x한테 4 집어넣으면 y 3승 27 마이너스 x가 0이 들어가면 y값은 1 마이너스 1만 남아서 답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나머지는 그냥 차근차근 계산. 어디 보자. 여기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고 좋을까? 풀 바뀌고 이렇게 하면 13 되겠죠. 여기 3으로 모아주면 16 마이너스 9면 될까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7 그래서 13 플러스 21 3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우리 얘가 원은 아니죠. x 4승 플러스 y 4승은 1이다라는 거 우리 사실 미적분 시간에 그래프로 그려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있었을 때 대충 뭐 xy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대충 따지면 원은 아니고 사각형인데 약간 좀 끝에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부드럽게 꺾여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x 4승 플러스 y 4승 1이란 그래프인데 그거의 내부란 영역의 면적이 S래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의 면적인 거지. 우린 이거를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 D의 면적 구하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S야? 그러면 D의 면적을 구하세요. 내가 구하고 싶은 식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치환할게. 얘가 원이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원은 안 되지. 내가 지금 문제가 주어진 조건 이런 형태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멀쩡한 x를 내 제곱근 4분의 x 스몰 y는 내 제곱근 루트 9분의 y라고 치환해 볼게요. 치환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식이 4x의 4승 9y의 4승이란 식은 어떻게 치환이 되냐. 얘한테 4승 하면 4분의 4 곱하기 4분의 x의 제곱 9 곱하기 y의 4승인 거니까 9분의 y 제곱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될 걸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치환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형됐네. 그 영역이 S, x의 4승 플러스 y 4승은 1보다 작은 영역. S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S란 영역으로 왔고 야코비안 행렬식에 dx, dy라고 적으면 되는데 여기는 x몰 xy가 대문자 xy 각각 하나씩의 변수로 대신 전미분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dx는 내 제곱근 루트 4분의 1의 dx dy는 내 제곱근 루트 9분의 1의 dy. 그럼 둘이 곱하면 되겠지. 그럼 야코비안 행렬식은 내 제곱근의 4, 9 루트 안에끼리 36이 되겠죠. 6분의 1의 dx dy s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 식을 정리하면 6의 제곱인데 6의 제곱. 그러면 6의 제곱의 4분의 1승 4제곱근. 그럼 6의 2분의 1승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은 루트 6분의 1의 s의 면적. 그 면적이 넓이가 s래요. 넓이가 s. 그럼 우리는 지금 표기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곱하기 s. 6s. s의 면적을 그냥 s로 잡았으니까 루트 6분의 1의 s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35번 문제. 선생님이 이거는 식을 다 적어놨어요. 너무 식이 복잡해서.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이 함수는 0,0에서 특이점을 갖고 있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원점을 제외한 y는 kx라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에서 x로 편미분한 것과 y로 편미분한 값이 같다면 그럼 난 지금 이 f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해보고 y로 편미분해보는데 이가 항상 같은 게 아니야. 언제 같냐면 y는 kx랑 만나는 어떤 곡면이 이 평면과 만나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 위에서만 둘의 값이 같대요. 그 지금 얘 분수함수 미분, 분모 전체 제곱에 분자 x로 미분하고 분모 적어주고 마이너스 분자 적고 분모 미분하고 그냥 적어놓은 거야. 계산만 한 거야. 지금 공통인수 모아서 식정리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 분모 전체 제곱에 분자 x를 y로 미분하면 0. 적을 필요 없죠. 마이너스 분자 적고 분모를 y로 미분한 식이 만들어지고 근데 둘이 뭐가 돼? 같대요. 그럼 지금 같은 부분 체크하면 분모 똑같네.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1승? 똑같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기준으로는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 약분 시켜주고 마이너스 3xy 여기는 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언제 같아? y가 kx일 때 같은 거래요. 그럼 갖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의 kx의 제곱은 k제곱 x제곱이니까 k 플러스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 x제곱에 k제곱 x제곱이에요. 그럼 0,0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x제곱 양변을 약분시켜 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플러스 k 제곱 이런 값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식 정리하면은 자 k제곱 3k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그럼 k에 대한 뭐 하라는 거야? 2차 방정식 풀어줘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럼 k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근데 k값은 양수래. 그럼 여기서 루트 17이고 루트 9로 따서 되면 음수가 되면 얘 전체 음수가 되겠네. 양수가 되려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루트 17 마이너스 3 퍼 2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 지금 여기서 바로 입력해놨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거를 식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계산 미스 조금만 나오면 그냥 얘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 문제.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래요. 요즘 이런 패턴 문제들이 많은데 이 식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아크 탄젠트 x를 알파라고 치환하면 탄젠트 알파라는 값은 x가 되고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각도가 알파 1분의 x 루트 1 플러스 x제곱은 빗변의 길이.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코사인 알파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사인 알파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x 하고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 알파는 아크 코사인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아닌가? 그럼 얘가 뭐였던 거야? 얘 또한 알파였어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사인의 2알파 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본 거네요. 그럼 여기서 2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자, 이런 의문 많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얘도 알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왜? 내가 이걸 항상 고쳐보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같이 고쳐본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얘도 알파네? 보이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았다라면 아는 학생들은 대부분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식을 빨리 정리하는 거지를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 알파, 얘 베타로 놓고 해도 괜찮아. 그럼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둘이 곱하면 되겠네?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바로 들어갑니다.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2x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분모를 미분의 분자에 걸려 있으므로 ln 분모 구간은 0부터 1까지 ln 2 빼기 0 나오면 ln 1 나오겠네. ln 1은 0. 답은 ln 2라는 값으로 답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 이거 미분하래.
근데 이중적분 자체를 처음부터 미분할 수는 없어. 게다가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인테그럴 한 개짜리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이중적분을 x에 대한 적분이 힘드니까 적분 순서 변경을 해서 구간도 같이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x의 구간은 한 줄 세팅할 수 있어야 돼. 루트 y부터 루트 t까지. 여기서 x하고 y 기준 t는 상수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y라는 구간은 0부터 t까지래요. 그럼 루트 y의 범위는 0부터 루트 t가 되겠지. 그럼 우리 전부 다 x, y가 0보다 큰 1사분면에서만 이 그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식을 y는 기준 잡으려면 y는 x제곱보다 작고 t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간 변경을 해보자. 코사인의 x의 제곱에 dy dx 라고 한다면 x범위 먼저 숫자 0부터 루트 t까지 한 줄 세팅하는 원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y범위는 y를 끼고 있는 애들 0부터 x제곱까지. 자, 그러면 0부터 루트 t까지 이 식 전체를 y에 대해 전부 상수 취급. 그럼 곱하기 y. 그 y한테 x제곱 붙었죠. x제곱이 분배가 되면 2x의 3승 x제곱에 코사인의 x의 제곱에 dx라고 정리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 식을 지금부터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우리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생각이 없어. 그냥 바로 미분하려고 그래요. 그럼 f 프라임 t는 루트가 퐁당 빠지는 거죠. 그러면 숫자 2 건드리지 않고 루트 t의 3승인 거니까 t의 루트 t 플러스 루트 t의 제곱 그냥 t가 되겠죠. 코사인 t 다 집어넣네. 곱하기 2의 미분 들어가야지. 해서 2루트 t분의 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였어요. 숫자 바로 집어넣기 전에 어차피 집어넣어버릴까? t한테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은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이 값은 0으로 사라질 거고 얘 t 정리하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t만 남겠네. t 2분의 파이라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점이 8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이거를 꼭지점으로 갖는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자면 XY 평면상에서 XY 평면상에서 어이구 이렇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0,0이고 이게 지금 X축 기준 본다면 1,0,0 Y축이 이 위로 간다면 1,1,0 여기는 1,1,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0,0,1 여기는 0,1,1 뭐 이렇게 지금 대충 점들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가 X축, Y축, Z축 이게 된 거였어요. 그랬을 때 여기 주어진 평면이 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X절편은 2가 되고요. Y절편은 3이 되고 Z절편 4가 되는 이렇게 된 평면인 거예요. 이 평면이 지금 이 정육면체를 지금 가로질러서 잘라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지금 그 평면이 여기서 지금 뭐해? 만나서 잘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야?
그 단면의 면적을 찾아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x절편 2를 지나고 y절편 3을 평면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럼 그 잘린 부분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삼각형의 면적, 자른 단면의 넓이, 여기 면적 찾아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구해볼까? 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인 거네. 벡터 두 개를, 어이구. 자, 벡터를 두 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지금 자른 단면의 모습 삼각형인데 뭐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벡터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이 벡터하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내가 외적한 벡터의 크기의 2분의 1이면 삼각형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점들을 찾아볼게요. 이 평면 기준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는 얘는요, z값이 항상 1인 평면과 x가 1인 평면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점이네요. 그래서 이 점은 y값은 모르지만 x값은 1이야. y값은 몰라. z값은 1이야. 왜? z가 1인 평면과 x가 1인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인 거니까. 그럼 얘 기준 x한테 1 넣고, 자, 얘 그래프, 얘 식 좀만 바꿔서 정리할게요. 이 공면 양변에 12 곱하면 6x 4y 더하기 3z는 1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x가 1이고 z가 1이 들어간다면 4y는 얼마가 돼야 돼? 4y는 9, 3이 돼야 되겠네. 그럼 y좌표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아, 4분의 3. 이 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개 더. 그럼 여기는 이 점은 x가 1인 평면과 뒤에 y가 1인 평면과의 교선인데, 그럼 이 점은 x가 1, y가 1, z는 모르겠어. 그럼 얘 기준으로 x가 1, y가 1, 3z가 12가 된다라는 거는 3z가 2가 되겠죠. 아, z값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값은요? 이 값은 뒤에 y가 1인 평면과 z가 1인 평면, x는 몰라.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x y가 1, z가 1은 11이에요. 그럼 6x는 7 넘겨주면 5가 되나요? 그럼 지금 이 값은 x가 6분의 5가 만들어지겠네요. 6분의 5일 때 점을 다 찾게 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뭐 하면 돼? 우리 편의상 여기 있는 점을 A, 이 점 B, C. 내가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AB 벡터, AC 벡터, 외적한 벡터의 크기의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숫자가 좀 예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계산해줘야 돼? 이거 점 외적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자, A, B 벡터. A, B 벡터는 B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래서 B에서 A 빼니까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0 나오네요. 이 식을 좀 정리하자면 12분의 1로 모아내도 될까요? 2, 12분의 1, 2, 여기 12분의 마이너스 9, 0 가능할까요?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0 하고 만들어지고 AC 벡터는
A, C 벡터는 A, C 벡터는 C에서 A 빼니까 6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각 또한 6분의 1로 모아내면 1, 0, 마이너스 2로 정리 가능하네요. 우리가 외적의 성질에서 뭐 K, U 벡터와 뭐 M, V 벡터를 외적할 때는 K도 끄집어내고 M도 끄집어내고 U 외적 V 할 수 있잖아. 이런 성질들을 깨알 같은 성질을 써줘야지 분수 계산들이 복잡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A, B하고 A, C를 외적하게 된다면 여기 숫자 6분의 1, 숫자 12분의 1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끄집어내면 72분의 1에 I, J, K에 2, 마이너스 9, 0, 1, 0, 마이너스 2 I, 18 J, 4 K, 9 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외적한 벡터의 크기니까 이 크기는 숫자가 조금 예쁘진 않네요. 선생님 숫자가 맞게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적한 벡터 A, B 벡터 A, C 벡터 A, B 외적에 맞게 다 적어놨죠? A, C, C에서 6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확인하면서 6분의 1 A, B 선생님 여기 틀렸죠? 4분의 3 하고 1이죠? 그럼 4분의 1이 만들어져야지 4분의 3이 아니라. 그럼 틀린 부분 체크합니다. 4분의 1인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9가 아니라 여긴 3이 돼야 되는 거죠. 12분의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서 외적하게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 3이랑 0 외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I 6 빼기 0 J 4 K는 3 6, 4, 3 맞습니까? 부호까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일일이 다 풀어놓질 않아서 혹시 부호가 틀렸나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2, 마이너스 3, 0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K 마이너스 I U J 4 K는 3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제곱 합의 루트죠. 그럼 이 크기는 72분의 1 건드리지 않고요. 36 4 9 아니지? 16 9죠. 그럼 25 더하기 36 61이네요. 곱하기 2분의 1 144분의 루트 61이 답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린 지금 이 점을 찾은 다음에 점을 찾아서 벡터를 구하고 외적한 벡터의 크기의 2분의 1로 풀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좌표 평면에서 4개의 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해 얻은 곡선 C가 존재하고 이 C의 방향은 문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네요. 이 방향성까지. 얘는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이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거 가장 대표적인 벡터 함수. 너무너무 중요한 벡터 함수. 마이너스 y
x. 이 벡터 함수가 특이점의 0점을 포함하고 있네? 그 우리는 이 문제가 주어진 C에 대해 선적분을 하나, 내 마음대로 곡선 C를 하나 선적분을 하나, 그 결과는 항상 같았어. 얼마로? 2파이로. 이 과정은 다변수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쌤 전 답이 왜 2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친구는 그걸 보셔야 되는 거고, 방향이 반대였다면 마이너스가 붙었겠지만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 고려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 2파이로 된 겁니다. 증명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이제 Z의 범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차근차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이 있어요. 그런데 X가 음수고 Y가 음수고 Z가 음수인 부분을 제외한 영역이래요. 그러면 그 입체의 단면을 한번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단면의 모습이 대충 우린 구가 있는 거죠. 구가 이렇게 있는데 구에서 그럼 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구가 있는데 x, y, z가 음수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영역인 거예요. 그럼 그 구의 영역은 지금 이만큼. 구 전체에서 지금 구가 절반, 상반구, 하반구가 있고 또 위아래 내쪽을 하게 되면 총 8개의 구역 중에서 이 아랫부분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단면만 그린 거니까. 그랬을 때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x, y 평면인 거고, 여기는 z축을 지금 한 가운데로 잘라서 본 모양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z는 z0에 의해 나뉜 두 영역이 있대요. 그럼 지금 어떤 평면이 하나 존재하나 봐. 이게 평면이에요. 이 평면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처음에 음수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영역이 R인 거죠. 구의 일부분과 Z가 0보다 큰 영역의 교집합은 여기인 거죠. 이 부분과 이 영역과 Z는 Z의 제로 평면 아래쪽에는 이 부분의 부피가 같답니다. 같대요. 그랬을 때 Z0엔 어떤 범위에 들어와 있나 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일단은 나 여기 부피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구 전체의 부피가 3분의 4파이에 R의 3승, 1의 3승 1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8개 중에 7개, 8분의 7. 왜? 지금 한 조각을 뺐으니까. 4분의 1 아니야, 여러분? 9로 생각해야 돼. 9가 있는데 그 중에 제 18분공과 같은 한 구역을 뺀 거야. 그 제일 아래쪽 X, Z가 모두 음수인 부분 한 부분 뺐으니까 8개의 토막 중에 한 토막을 빼고 남은 건 8분의 7이 남았지. 그럼 이 전체 9의 남은 부분인데 또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의 부피가 얘가 된 거예요. 이게 전체 부피값인 거지. 이 녀석의 부피는 얘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12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다 여기 부피가 12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도록 Z0를 찾아줘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볼까? 지금 우리 이 값은 여기가 Z0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부피 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회전체 부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 녀석은 사실은 모양을 틀어도 상관없죠, 여러분. 이 모양의 이 영역을 얘가 이 점을 그 t로 하겠습니다. z는 z0라고 하지만 그 편의상 아래 첨자를 쓰기 싫어서 z는 t라는 평면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의 입장에서 반지름이 1인 원 중에서 t부터 여기를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나 이 구의 일부의 부피는 동일하겠죠. 그럼 나 이 부피의 값은
파이에 현재 이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으로 봤을 때 파이 y제곱의 dx x의 범위가 t부터 1까지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0부터 1까지 t부터 1까지 y제곱이라는 숫자 대신에 1-x 제곱의 dx로 바꿔야 되겠죠. 자, 파이에 1 적분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구간은 0부터 t부터 1까지죠. t부터 1까지. 그러면 파이에 1이 들어가면 3분의 2가 되고 t가 들어가면 빼기 t니까 t 플러스 3분의 1의 t의 3승. 그 값이 누구라고요? 12분의 7파이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이 정리해주고 양분 12를 곱해버리면 정리하면서 4, 8, 12t 플러스 4t 3승은 7이야 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자, 4 t의 3승 12t 플러스 1은 0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나는 이 t에 대한 이 방정식의 해를 찾게 된다면 는 이 부피를 만족하는 t값은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런데 t값을 찾아라가 아니라 t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t값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알파란 값을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되고 베타란 값을 집어넣었더니 양수네.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는 0을 만족하는 t값이 존재하겠죠? 중간값 정리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식 기억해 주세요. 4t의 3승 12t 플러스 1. 우리는 이 값을 ft라고 합시다. 그럼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값들을 다 집어 넣어 봐야 돼요. 숫자가 너무 크지? f에 32분의 1을 집어넣고 f에 16분의 1도 집어넣어야 되고 f한테 8분의 1도 집어넣어야 되고 f한테 4분의 1, 2분의 1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3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2분의 1 32분의 1의 제곱. 그나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식을 좀만 정리해보면 식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숫자를 집어넣는 과정인데 4 t로 모아내면 t제곱 마이너스 1에 3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 거죠. 이 값은 4 곱하기 32분의 1에 32, 1 빼기 3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아우, 숫자 너무 복잡하지? 얘가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2분의 31에 마이너스 2가 분배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인가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값은 거의 1에 가깝죠. 그럼 대충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은 플러스
4분의 3이네요. 그럼 통분시켜 버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정리하면 8 곱하기 32 빼기 31 플러스 4분의 3인데 얘한테 32 곱하고 아니지 2 곱해주고 얘가 훨씬 크죠? 양수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수네. 그럼 16분의 1 4 곱하기 16분의 1에 이거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또 실수했네. t의 제곱 32의 제곱이죠. 32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32의 제곱분의 와우 숫자가 너무 크네요 여러분. 그러지? 이거 양수 음수 이 큰 숫자를 가지고 내가 지금 덤비기에는 조금 숫자가 좀 커 보이네. t제곱입니다 여러분. 32의 제곱을 해줘야 돼. 오토단 부분 정리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줘야 되니까 통분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8분의 1에 다시 여기는 8분의 1에 32 곱하기 32에 숫자가 너무 커서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32의 제곱 플러스 1 정도 되면 마이너스 2가 남아서 분배시켜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분했을 때 32 곱하기 내 느낌 뭐냐면 거의 이 값은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깝죠. 거의 마이너스 1이라면 거의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8분의 6을 더하면 어떻게 돼? 이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0보다 클 거야가 되는 거죠. 이거 언제 통분하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 16 들어가면 16의 제곱분의 1에서 빼기 3이면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 4분의 1에 얘네 계산하면 16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6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분배돼서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2분의 1 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조차도 뭐가 돼?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서 이 식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더하면 이 값도 양수가 되잖아 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맞지? 8분의 1 들어가면 4 곱하기 8분의 1에 8의 제곱 64분의 1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계산하고 플러스 1로 정리하게 된다면 여기 계산 가능하죠. 약분하면 2분의 1에 64분의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2가 분배가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0되네. 이 값 음수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양수와 음수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는데 양수가 나오는데 16분의 숫자 바꿔줬네요. 더 큰 숫자 맞지? 양수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니 그래프 개형은 대충 이 사이에서 뭐가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 따라서 Z0의 범위는 16분의 1과 8분의 1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중간과 변이까지 같이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자, 물론 부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회전체로만 봐야 되냐?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중적분으로도 풀 수도 있어. 이중적분으로 풀어서
부피 계산을 그럼 이 값은 이 9와 z가 t라는 평면과의 교선이니까 이 원의 d에 해당하는 영역이 x의 제곱, y의 제곱은 1 빼기 t의 제곱이 알아 놓고 그럼 부피라는 값을 위의 공면 1 마이너스 z는 하면 마이너스 y제곱에서 빼기 z는 t, dt, dx, dy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 계산 결과가 11분의 7 파이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요 식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극좌표를 치환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먼저 설명해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부피 계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 라는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면 마지막 건대 40번 문제 복잡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문제가 중간에 껴있지 않고 제일 마지막 번호에 있었다는 게 여러분에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시험 문제가 A형과 B형에 따라서 문제의 배열이 다르죠. 문제 내용 자체는 동일하지만 문제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중간에 껴있는 시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거를 과감하게 패스할 건 패스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안에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나만 부족한 건 아닐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가지고 꼭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훈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풀 문제와 버릴 문제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 또한 수학만 가지고 보는 거 아니죠. 영어도 있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잘 챙겨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남은 기간 많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